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샌프란시스코, LA, 보스턴, 워싱턴 등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거의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미국 내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호황을 누리던 상가들은 임대료를 못 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고 거리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1848년에 조성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광둥성 출신 중국인들이 태평양을 건너와 만든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조차 수십 년 된 중국 음식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고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LA 차이나타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거의 유령의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뉴욕 플러싱 거리의 한인타운은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도 입점하는 가게가 늘고 있는데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계 유명 요리사인 그레이스 영은 현재 차이나타운과 미국 내 중국계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자란 중국계 2, 3, 4세대는 대부분 자수성가해 미국 사회에서도 중산층 이상으로 평가된다. 다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차이나타운 가게를 이어받아 자영업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중국계처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몰락 위기를 겪는 경우는 드물다며 문제는 차이나타운의 불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연달아 나오자 중국은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텐진과 허난성에 이어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코앞인데 정확한 감염원조차 찾을 수 없게 되자 중국은 그 원인을 또 황당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해외 우편물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다는 해외발 우편물 접촉서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코로나19 중국 밖 기원설의 오미크론판인 셈입니다. 베이징시는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국제 우편물을 취급했고 그가 받은 국제 우편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해당 우편물은 지난 7일 캐나다에서 발송돼 미국, 홍콩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며 이 사람이 해외 우편물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로 감염자의 유전자 서열까지 분석한 결과 지난달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미국과 싱가포르발 중국 방문자와 이번 감염자 간에 높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굳이 감염자의 유전자 서열까지 분석한 것부터 뭔가 짜맞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광둥성 선전시 질병통제센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전시에서 나온 오미크론 확진자는 북미에서 발송된 택배를 개봉했고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과연 언제부터 택배를 개봉할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코로나 택배 기원설까지 가지고 나오다니 창의력 하나는 인정해줄 만합니다. 중국은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됐다는 우한 기원설이 제기됐을 때도 해외에서 온 냉동 저온 유통체계, 즉 콜드체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밖에서 시작해 중국 우한으로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는 플라스틱, 유리 등 표면에서 72시간 동안 99% 감소하고 종이, 면직물 등에선 생존 기간이 더 짧다, 물품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발 우편물 감염이라고 주장하는 베이징시의 속내는 결국 베이징까지 뚫렸다는 인식에서 오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방역 실패 이후 이어질 문책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 방역 권한을 주고 책임도 함께 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입니다. CNN 방송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봉쇄 정책으로 중국 전역에서 기업들이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대란 2라운드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에 얻는 이점보다는 이를 계속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도시들이 계속 봉쇄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봉쇄가 확대될수록 중국 내 각종 서비스가 중단될 텐데 이것이 중국 경제 둔화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급망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림픽을 의식해 선전 석허우항에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했고 항구 도시 닝보시 일부에는 봉쇄 조치를 내렸으며 항구를 드나드는 화물차의 운행도 통제했습니다. 정말 택배를 통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배송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베이징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자 이 감염자의 거주지와 직장을 폐쇄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에서 광범위한 봉쇄가 더 확산될 경우 이미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은 관심 없고 오로지 올림픽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올림픽을 위한 지리적 마지노선으로 선정해온 텐진마저 오미크론 변이에 뚫렸음에도 방역 자화자찬을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과 서구는 중국의 제로 감염 정책을 비판하며 뒤통수를 치지 말라.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그나마 중국이기 때문에 방어선이 뚫리는데 한 달 이상 걸린 것이다. 중국이 서구의 위드 코로나에 동조했다간 감염자가 수천만 명,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다. 미국 인구는 중국 광둥성, 산둥성, 허난성과 비슷하고 영국 인구는 후난성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중국은 사이즈가 너희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너희처럼 작은 나라의 기준으로 중국의 방역 정책을 평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중화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가져온 제2의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중국 텐진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폭스바겐도 닝보와 텐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시안 공장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D램 메모리 칩 생산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업체들도 일부 중국 생산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폭증으로 중국 당국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도 끄떡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텐진시는 지금 한국 기업 삼성전기를 예외 기업으로 대우하며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중국 텐진에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공장을 지은 후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를 생산해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영향력이 큽니다. 놀랍게도 텐진시는 삼성전기를 위해 봉쇄는커녕 특별 작업반까지 구성해 원재료 공급과 완제품 운송, 물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 부서와 협업해 원활한 물자 운반을 위해 통행증을 발급했고 베이징 경제정보화국과 협조해 텐진에서 생산된 제품을 베이징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베이징 시민은 확진자가 많은 텐진을 방문할 수 없고 텐진 거주자 역시 베이징 근처에도 올 수 없는데 이 같은 방역 지침 속에서 삼성전기의 물류 운송만큼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기의 경쟁업체인 일본 무라타의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엄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조치 속에서도 지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위기를 비껴가고 있는 삼성전기. 다른 나라 반도체야 공급이 막혀도 인플레이션이 와도 상관없지만 자국에서 쓰는 반도체만큼은 생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식 이기주의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의 위상이 만나 삼성 텐진 공장은 오늘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